Yeah, yeah. 프로야구에서 FA 대형 계약은 선수에게 영광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다. 특히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선수라면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최근 롯데 자이언츠의 베테랑 포수 유강남이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 놓이며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군에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엔트리에서 제외된 유강남. 단순히 타격 부진 때문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 것일까? 최근 야구계에서는 그의 볼 배합과 경기 운영 능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유강남의 볼 배합은 정말 문제투성이일까? 올 시즌 유강남의 공격 지표는 분명 만족스럽지 못하다. 타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출루율과 장타율 역시 포수 포지션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는다. 팀이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급 베테랑 선수의 생산력이 부족하다면 감독 입장에서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롯데는 올 시즌 꾸준히 득점력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 기여도가 낮은 선수가 계속 선발 기회를 받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유강남은 원래부터 타격형 포수로 평가받던 선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었다. 유강남이 오랜 기간 인정받았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포구 능력이었다. 투수가 던진 공을 안정적으로 받아내고 애매한 코스의 공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은 리그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과거에는 이런 능력이 경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포수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공을 잡느냐에 따라 심판의 판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BS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스트라이크는 기계가 판단한다. 포수가 얼마나 예쁘게 받느냐보다 실제 공의 궤적이 중요해졌다. 결국 과거 강점이었던 프레이밍 능력의 가치가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규정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포수들이 인정받는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강남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은 볼 배합이다. 일부 팬들은 투수 리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사실 야구에서 볼 배합은 정답이 없는 영역에 가깝다. 같은 상황에서도 포수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떤 포수는 강하게 승부하는 스타일을 선호하고 어떤 포수는 상대 타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방식을 택한다. 유강남은 후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구로 정면 승부하기보다 변화구를 활용해 타자의 약점을 파고드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분명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상대 타자의 약점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지만 투구수가 늘어나고 경기 운영이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강남의 볼 배합 자체를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독과 선수 사이에 야구 철학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감독마다 선호하는 경기 운영 방식은 다르다. 어떤 감독은 적극적인 승부를 원한다. 어떤 감독은 철저한 데이터 기반 운영을 선호한다. 또 어떤 감독은 투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공격적인 리드를 높게 평가한다. 반대로 타자의 약점을 끈질기게 공략하는 방식에 대해선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강남의 리드가 틀린 것이 아니라 감독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스포츠다. 실력뿐 아니라 철학과 방향성이 맞아야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 베테랑 선수가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2군과 1군을 오가는 일은 흔치 않다. 특히 팀의 주전 경험이 풍부한 포수라면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많은 팬들은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이유가 있다고 추측한다. 감독이 선수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더 큰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혹은 팀 전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유강남이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수 본인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올해는 유강남에게 특별한 시즌이다. 대형 FA 계약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다. 선수 개인에게도 중요한 시기이며 구단 입장에서도 향후 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다. 이럴 때일수록 성적은 물론 경기 내용까지 평가 대상이 된다. 유강남 역시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슬럼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남은 시즌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야구는 긴 시즌을 치르는 스포츠다. 한 달의 부진이 시즌 전체를 결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수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위기 속에서 반등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유강남 역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선수다. 수많은 경기와 압박을 견뎌온 베테랑이다. 현재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팬들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비난보다 반등이다. 실망보다 변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팀에 필요한 포수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현재 롯데는 팀 성적과 선수 운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유강남 역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볼 배합이 문제인지, 감독과의 스타일 차이인지, 아니면 단순한 성적 부진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유강남의 야구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남은 시즌 동안 어떤 반전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롯데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많은 야구 팬들이 주목하고 있다. 과연 유강남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주전 포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김태형 감독과의 궁합 문제는 결국 해결될 수 있을까? 올 시즌 롯데의 남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시청자 여러분은 유강남의 잦은 2군행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타격 부진 때문일까요? 아니면 볼 배합과 경기 운영 방식의 차이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빠르고 흥미로운 프로야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